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마을, 새벽. 안개가 자욱한 텃밭에서 25세의 김다리는 오늘도 식물들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시들어가는 오이 줄기에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한 다리는 오이야, 많이 아프구나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손길이 잎사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자 신기하게도 힘없이 축 처져 있던 잎사귀가 다시 푸른빛을 되찾기 시작했다. 다리는 할머니께 배운 한방 식물학 지식과 대학에서 전공한 원예학을 접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천연 치료법을 개발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쇠비름 추출물과 쑥가루를 섞은 치료제를 병든 줄기에 정성스럽게 발라주었다. 49세의 어머니 박수진이 텃밭으로 걸어 나왔다. 수진의 얼굴은 팽팽하고 고왔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을 간직한 채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달아, 또 식물 치료하고 있었구나. 내가 텃밭에 나오면 오이들이 기운을 내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다리는 환하게 웃으며 이 아이들이 병충해로 고생하고 있어서요. 며칠만 더 정성을 들이면 곧 건강해질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집안에서는 외할아버지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73세의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가끔씩 어머니 수진을 어린 시절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고 때로는 먼 허공을 바라보며 미안하다, 미안해 라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할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치료비는 이 작은 마을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저녁 식사 중 다리는 결심을 굳히고 말했다. 엄마, 제가 서울로 가서 큰 회사에 취직해야겠어요. 조경 설계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수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깊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서울은 위험한 곳이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단다. 엄마, 제 꿈은 도시 사람들에게도 자연의 치유력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콘크리트와 빌딩으로 가득한 도시 한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치유 정원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설명했다. 며칠 후 다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그린스페이스 조경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온라인 면접에서 그녀가 제시했던 독특한 식물 치료, 철학과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정원 설계안이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다. 떠나는 날 아침, 수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 연꽃 모양의 은 놀이개를 다리의 목에 조심스럽게 걸어주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 남겨주신 거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라. 25년 동안 금기시된 주제였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자 다리는 깜짝 놀랐다.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걸 말해줄게. 지금은 조심해서 다녀와라. 달아. 수진의 눈에는 설명하기 힘든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울행 기차에 오르자 창밖으로 푸른 논밭과 익숙한 산들이 스쳐 지나갔다. 다리는 손가락으로 목에 걸린 차가운 은 놀이개를 만져보았다. 작은 연꽃 한 송이가 품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다리는 아직 알지 못했다.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도시의 낯선 공기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린스페이스 조경회사에서 다리는 미래테크 그룹 본사 루프탑 가든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미래테크 그룹의 빌딩 50층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일이었다. 3주간의 공사가 시작되었다. 다리는 약용식물로 가득한 힐링가든, 한옥의 처마선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목재 퍼걸러,
그리고 전통 연못을 닮은 수경시설까지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아이디어를 하나씩 현실로 구현했다. 마침내 준공일이 다가왔다. 뿌연 미세먼지를 뚫고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 아래 루프탑 가든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옥상이 마치 깊은 산골짜기처럼 고요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로 변해 있었다. 이게 정말 같은 공간인가요? 뒤에서 들려온 깊은 목소리에 다리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을 입은 40대 후반의 남성이 감탄사를 터뜨리며 서 있었다. 미래테크 그룹 이민혁 회장입니다. 정말 훌륭한 정원을 만들어 주셨네요. 그런데 갑자기 민혁의 시선이 다리의 목에 닿았다. 셔츠 안으로 숨겨져 있던 연꽃 모양의 은 놀이개가 석양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놀이개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민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겁니다.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선물해 주셨다고. 어머니, 성함이 혹시 박수진이신가요? 민혁의 질문은 다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서울에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나타난 거대 기업의 회장이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혁은 다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다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혹시 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아는 분 있어요?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가 그게 무슨 소리니? 서울에 아는 사람 없어라며 어색한 당황스러움을 드러냈다. 다리는 어머니의 거짓말을 직감했다. 이민혁 회장의 눈빛과 어머니의 거짓말, 그리고 25년 동안 숨겨져 온 아버지의 존재. 이 모든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민혁과 다리는 미래테크 그룹 본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혁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리의 놀이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2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25년 전 저는 홍대 앞에서 작은 PC방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단골로 왔었지요. 서울대 국문과에 다니던 박수진이라는 학생입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가 말을 이어나갈수록 다리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민혁은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었던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를 약속했던 순간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고향에 내려가고 나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칠 뒤 고향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민혁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슬픔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다. 그 놀이개는 분명 제가 직접 만든 주문 제작품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지요. 민혁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수진 씨를 만나야겠습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함께 예산으로 향했다. 예산 농촌 체험마을에 도착하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민혁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수진아. 민혁의 목소리를 들은 수진이 고개를 돌렸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팡이를 짚고 나온 박철수가 민혁을 발견하고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할아버지, 이분이 제 아버지인가요?
다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다. 철수는 주저앉으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고백했다. 거실에 모인 네 사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침내 25년간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다.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리러 왔을 때 난 너무 놀랐어. 내 딸의 인생이 망가질까봐 두려웠어.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너는 그때 가진 거라고는 PC방 하나뿐이었고 수진이는 명문대 학생이었으니까. 아이까지 있으면 둘 다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어. 수진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짓 소문을 낸 것도 그녀가 아이를 낳고 혼자 살기로 결심하도록 종용했던 것도 모두 철수의 계획이었다. 수진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다리는 그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다리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걷던 다리는 한적한 논두렁에 멈춰섰다. 황금빛으로 물든 벼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달아. 수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혁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 너무 무서웠고 오빠한테도 너한테도 짐이 되기 싫었어. 다리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눈물에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민혁이 걸어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25년이라는 시간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떠나보냈는지도 이제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다리는 민혁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할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민혁은 철수가 앉아있는 집으로 천천히 걸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25년간 저를 속이셨다는 사실에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리와 수진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시 가족이 되어 보면 어떨까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아버님 치료도 제대로 받으시고 다리도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민혁의 제안에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한 달 후 세 사람은 서울로 이주했다. 민혁은 강남구에 있는 넓은 펜트하우스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특히 옥상 정원은 다리가 직접 설계한 치유정원으로 조성했다. 철수의 치매 치료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고 다리의 식물 치료법도 병행되었다. 신기하게도 철수의 증상은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다. 민혁은 다리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미르테크 그룹의 새로운 사업 분야로 치유정원 프로젝트를 런칭한 것이다. 전국의 병원, 요양원, 학교에 다리 씨의 치유정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리는 단순한 조경사에서 치유정원 디렉터로 거듭났다. 그녀의 독특한 식물 치료 철학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각종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1년 후 미르테크 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서는 민혁과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두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다리가 직접 디자인한 웨딩 정원은 한국 전통 꽃들과 현대적 조경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철수가 많이 회복된 모습으로 수진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다리는 마이크를 들고 축사를 시작했다. 이 연꽃처럼 우리 가족의 사랑도 깊은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길 바라요. 모두가 아파했던 그 시간을 넘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 결혼식 후 1년 다리의 치유정원 프로젝트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서울 시내 주요 병원마다 다리가 설계한 치유정원이 들어섰고 지방 도시에도 힐링파크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치유의 정원사라 부르며 주목했다. 아버지,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30%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다리가 민혁에게 보고했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 민혁은 다리를 꼭 안아주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은 옥상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철수는 치매 증상이 거의 사라져 다리의 정원 일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달아, 다음엔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니? 북한 접경 지역에 평화 정원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정원이요. 다리의 꿈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아픔을 넘어선 그녀의 경험이 더 큰 치유의 힘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가족도 25년간의 상처를 치유했으니 이제 더 큰 상처도 치유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이 다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혁은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 송이 연꽃 놀이개가 불러온 기적 같은 인연. 오해와 아픔을 딛고 피어난 사랑의 꽃이 이제 온 세상을 치유하는 정원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달아, 내 이름처럼 우리 가족에게 빛이 되어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된 민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야말로 이런 가족을 만나게 되어 행복해요. 서울 하늘 아래 작은 옥상 정원에서 세 세대의 사랑이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다. 상처받은 땅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가족들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했으나 희망으로 끝을 맺는 따뜻한 동화와 같은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